네, 김민화 씨. 네. 저 앙증맞은 브로콜리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막 분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뭐 친숙하게 보입니다. 친숙하게 보이죠. 네, 아주 귀여운 브로콜리들이 네. 모이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거목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수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아서 뭐 네, 야금 모아서 이게 네. 불어나는 거지 한 번에 뭐 진짜 테마주 투자해가지고 몇백 프로 먹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버시는 분도 있지만 있군요. 네, 없지 않아. 근데 뭐 길게 5년 이렇게 넘게 네. 보면은 당연히 없다고 거의 말씀해 주시자 상당히 뜸들이는 거 보니까 적지 않게 있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중요한 단기적으로 것 좀 어떻게 해보게 좀 가끔 연락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죠. 야,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최근에 우리 이 브로콜리 종목 시간에 나온 그 종목들이 최고가를 막 연이어 뚫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시세를 보이는 종목이 뭔가요? 뭐 한 달 전에 추천드렸던 코데지 컴바인이 뭐 2,000원으로 목표가 선정했는데 예. 지금 뭐 잘 가고 있죠. 2,200원, 300원까지 가고 있어서 오, 2,300원이네, 코데지 컴바인이요. 아, 이거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 이거 뭐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네. 몰랐어요. 혹시 생각보다 또 좀 빨리 오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김민환 씨가 올리지 않냐, 이렇게 좀 의혹을 보내는 시선도 있던데, 아, 저는 뭐 한 주도 안 샀습니다. 좀 사지 그랬어요. 아, 진짜 뻘쭘하게 자꾸만. 네. 네. 여기까지는 좀 느긋한 농담이었고요. 농반 진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그 종목 얘기들이 네, 쏟아지고 있죠. 네.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네. 내용은 상당히 좀 알차다. 이렇게 저희끼리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지바이오의 자회사 팜스토리 한냉입니다. 이지바이오. 네. 이거 뭐 사료 막 하면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네, 돈육 가격 상승의 상승의 그런 수혜주라 수혜주다. 말씀드렸는데 이지바이오는 수급이 좀 꼬였다가 최근에 좀 풀린 모습입니다. 오, 그래서 이지바이오 차트 좋은데요, 이거? 예, 이제 좀 네. 시작하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의 자회사인 팜스토리 한냉 아.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인 네. 팜스토리 한냉. 자, 어떤 회사입니까? 1991년 서일산업으로 설립되어서 1996년 도드람 사료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말에 한국냉장과 합병하면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사료 산업과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축산물 가공 및 유통까지. 네. 유통까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사료부터 유통까지니까 네. 완전히 진짜 일관하네요. 그러니까 제철소로 말하면 일관 제철소고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지바이오가 또 돼지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그리고 돼지 그리고 뭐 육가공까지 그러면 유통까지 이 팜스토리 한냉은 사료 가격이 오르면 최대 수혜를 받는 거죠. 수혜 받는 건가요? 네. 아. 근데 이제 돼지 개체수가 뭐 돼지가 아니라 돼지. 돼지. 네. 알겠습니다. 돼지 아닙니다. 네, 돼지. 헷갈리네요.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지라고 또 이렇게 크게 발음해 주십니까? 그래서 돼지 개체수가 또, 네. 개체수가. 내년부터는 회복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없죠, 예, 지금. 올해는 부재역 힘들고 때문에. 수급이 네. 꼬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또 사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또 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향후?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돼지 수가 적기 때문에 사료가 아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사료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자, 팜스토리 한냉. 곡물 사업 성장성. 그것도 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뭐 사료 부분이 서울 사료와 육강을 담당하고 있는 한냉 그 두 자회사가 네. 큰 축으로 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네. 모 회사인 이지바이오와 함께 수직 계를 완성한 상황입니다. 오. 그래서 뭐 작년에 뭐 국제 곡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2분기 사료 가격도 7% 정도 인상을 하였고요. 네. 3분기에도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음.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마니커 인수를 했었죠 얼마 전에 네, 했죠, 이지바이오하고 팜스토리가 같이 했었는데 네. 그 닭 사료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아, 매출 닭사료까지 증가가 이제. 네 그렇죠. 돼지가 아닌 닭사료까지. 네, 어.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돼지, 닭, 사료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가운데에서 뭔가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고. 근데 제가 지금 이 팜스토리 한냉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엊그제인가 상한가까지 한번 갔었어요. 네. 거래가 터지면서. 근데 어제는
당연히 차익 매물 나와가지고 한 3% 빠졌고. 조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요런 그 차트, 네. 요런 차트는 어떻게 좀 좋아하는 차트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투자자분들. 상황까지 갔다가 네. 전일에는 접고. 그렇죠. 거래가 많이 안 되면서 전전일 거래량 반 정도 거래가 그러니까요. 됐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근데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예, 오늘이 이제 가격대를 지켜줘야 되는데 좀 굳건히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어서 저는 5일선을 지지한 채 뭐 다시 재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차트보다는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실적 동향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2010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회 회사인 한국냉장과 그 합병을 하면서 그 매출액이 2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2배. 네, 1사분기는 1,000억 원 매출액 기록을 했는데 네. 그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5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1사분기 33억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11년도 순이익은 한 15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야. 지금 PER로 적용을 하면 한 6배 정도, 네. 6, 7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네.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죠. 부담이 없는 상황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민환 씨는 단순히 뭐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네. 분석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해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안에 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여의도의 화제가 네.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특히 뭐 할머니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할머니들한테는 정말. 할아버님들은 어떠세요, 할아버님들? 할아버지들은 조금 고집들이 있으셔. 있으시죠? 네. 진짜입니다, 진짜. 나이 드신 그 남성분들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네. 이렇게 잘 말씀을 듣는데, 설명회 같은 거 해봐도요, 할아버님들은 딱 이렇게 막 인상 팍 쓰고요. 네. 그렇게 쳐다봅니다, 진짜. 말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 뭐 차트 보시면은 4월 초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죠. 1,500원대까지 올라섰었는데 그리고 나서 횡보 기간을 몇 달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전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는 대량 야. 거래량 수반 후에 그러니까요. 어제 소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 S사에서 어? 2, 4분기에 어. 그 당사 비상장 회사인 서울사료에 200억을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근데 뭐 기사에는 안 나왔죠. 이야.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안 나온 것 같고요. 대기업 S사에 예. 서울사료에 200억. 옛날 서울사료 상장사 아니었나요? 비상장으로 갔나요? 비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200억 가량을 네. 투자했군요. 그 S사에서 음. 그 기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안 좋아했기 때문에 기사를 안 낸 것 같고요. 이거 아주 쏠쏠한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8월 이걸 확인할 방법은 그쵸. 8월 중순에 이제 반기 보고서 나오는데 나오면. 그 1사분기 분기 보고서와 그 지분율이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오. 거기서 이제 역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 해서. 볼 수 있는. 네. 근데 나오면은 이제 좀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다. 그때까지 해서 정고점 그 연내 정고가인 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내 목표가로. 네. 그리고 연말 내 목표가로 퍼 10배 적용해서 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10배. 네. 적용해서 2,000원.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내 목표가가 그러니까 5일선 정도가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그걸 좀 전제로 두고 한 달 내에 정고점이 1,500원. 연내에는 한 2,000원 정도. 네. PER 10배 정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은 회사들은 정책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반응하는데 이달 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금 요구 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해외 곡물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음. 탄력을 받을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러시아 연해주의 에코즈 농장에 곡물을 경작하고 있어서 현재 한 1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해주에 향후 매출 300억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이런 기업들은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네. 좀 더 좀 보충 설명이라든가 네. 이런 얘기 해주면 네. 약간 좀 시간이 남을 때 네.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